일단 윤영빈 벤츠가 만약에 강호동 최홍만이었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저는 이거 1라운드 안 넘어가요. 윤영빈 선수가 이긴다고요? 저도 사실 윤영빈 선수 쪽 아직은 한 표. 저는 와. 끝낸다고 봅니다. 1라운드. 차라리 네. 이거를 만약에 윤영빈 선수가 이기면은 저는 이 채널을 가오형에게 가오형 라이프. 김건희 리교독의 건더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 28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로드FC 프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로드FC에서 일본 선수들을 관리하고 계시고 초월 통역, 빙의 통역으로 인기를 얻고 계시는 이른바 통영 백승민 에이전트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승민입니다. 일단 이 로드FC 프리뷰를 저희가 컨텐츠를 기획했을 때 가장 모시고 싶었던 이게 딱 뭔가 중간자잖아요. 그 로드 네, FC 제가 딱- 관계자인데 네. 완전 내부 사람은 아니어서 맞아요. 네. 그렇죠. 조금 말하는 게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저는 그걸 네. 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그런 면에서 보시면 아주 탁월한 선택으로.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로드FC 07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 수가 많다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이게 수가 제가 많다? 보기에는 로드에서 이렇게 많이 경기를 잡는 것도 좀 이례적이다. 이거보다는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4-5경기가 더 들어온 것 같아요. 아, 3-4 맞아요. 경기가. 그런 느낌이 있네요. 2부가 6경기, 1부가 10경기잖아요. 총 네. 16경기를 포진시켜놨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로드FC 최상단에 있는 잘하는 선수부터 밑단에 있는 선수까지 다 이렇게 피라미드가 다 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풍성해 보인다. 그리고 약간 이게 로드의 선수들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가 더 경기 수도 많이 할 수 있어 막 이런 느낌도 있다. 이분은 일단 1경기부터 조준건 선수 대 편해준 선수의 플레이급 경기, 그리고 박형근 대 하라구치 신 65.8kg 계약 체중 경기, 김현우 대 으르스켈리 두이시에프 벤턴급 경기, 박시원 대 윤태영 웰터급 경기, 오카 대 카밀 마고메도프 라이트급 토너먼트 결승전, 그리고 윤영빈 대 벤츠. 이게 메인 이벤트는 아니죠? 네. 메인 이벤트 이벤트 매치. 메인 스페셜- 이벤트는 네, 오카와 카밀 마고메프의 결승전 타이틀 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거가 좀 약간 납득이 안 된다라는 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맨 마지막인데 이벤트 매치라고 해서 메인 이벤트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그런 또 팬들 의견을 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시합을 한 건 그렇다 쳐도 메인 이벤트를 이걸로 하는 건 맞지 않으니까 마지막 시합은 하더라도 메인 이벤트는 그 오카 경기로 해라, 오카 카밀 경기로 해라, 이런 그 반응을 저도 좀 본 적이 있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당연히 메인 이벤트고, 그리고 사실 로드에서 공들여서 오랫동안 준비한 토너먼트의 마지막 피날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근데 이벤트 매치를 마지막에 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은 그 격투 팬들이가 모두 다 보고 즐기는 팬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보고 싶은 시합이나 아니면 응원하는 선수만 보시고 간다든지 맞아요. 이런 것도 많아서 예전 타이틀 매치가 로드에서 있었을 때 그때 타이틀 매치를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직전 경기가 밥 시합이었어요. 근데 밥 시합 보고 나니까 관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한 경기 타이틀 매치가 남았는데, 그리고 그 경기 끝나고 마이크까지 잡고 인터뷰하실 때는 진짜 얼마 안 남아 계신, 몇 차례 좀 그런 거를 겪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사람들이 그래도 폭넓게 좀 관심을 갖고 볼 만한 매치는 좀 마지막으로 빼고 그 전까지 좀 모든 매치가 좀 더 주목될 수 있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예전에 윤영빈 선수 그 축구다 경기 때도 이렇게 했었어요. 맞아요. 네. 저는 약간 의견 다른 게 이게 약간 뭐냐면은 일단 윤영빈 벤츠가 만약에 강호동 최홍만이었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대중성, 음. 압도적인 뭐 이런 거였으면 당시에 솔직히 윤영빈 축구다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축구다가 누구냐 도대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만약에 순서를 제가 짰다면 윤영빈 벤츠를 코메인이나 이렇게 놓고 그래도 타이틀전을 마지막에 넣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영빈 씨 너무 유명한데 이제 벤츠라는 분도 유명했지만은 유튜버로서 영향력이 예전만치는 않잖아요. 그쵸. 만약 이벤트를 만약에 넣을 거면 나중에는 더 압도적이라면 넣어도 된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좀 앞으로 좀 한두 개 더 빼는 게 어떨까? 그게 이제 저는 네. 이게 격투기가 다른 종목과 다르게
경기 수가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네. 모듈화돼 있어요. 내가 빼먹을 것만 빼먹을 수가 있어요. 음. 지금은 유튜브도 그렇고 빼먹을 수 있고 요즘 UFC 보면 저한테 그런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요. 누구 경기 몇 시에 시작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엄밀히 보면 시청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간대 그냥 들어와서 보면 돼. 그게 앞이든 뒤든 그것만 알려지면 돼요. 근데 이 배치는 현장에 온 관중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청률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거를 앞에 놔도 시청률은 제일 높을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놓으면 그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으니까 틀어놓고 근데 그게 어마무시하게 되게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는 좀 생각이 안 들어서 시대가 좀 바뀌지 않았나 예전처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이면 이게 메인이지. 그리고 스페셜 매치가 메인 이벤트로 가면 안 되지라는 그 상징성 이런 의미에 조금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십몇 년 전하고 좀 바뀌지 않았나 사람들의 시선들이. 그러니까 대회사의 네. 권위 자체를 높이는 방식이 맞아요. 제일 예. 중요한 거를 설사 관심이 없더라도 타이틀전이니까 맨 뒤로 놓는 것이 사실 라이진도 요새는 이벤트 매치를 뒤로는 안 나요. 지난번에 이제 라이진 때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사쿠라 미쿠루 경기가 메인으로 가야 돼. 근데 메인을 타이틀전으로 줬어요. 라자발 경기를 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의식하는 거지. 사실 일본도 그거 엄청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벤트 매치 많이 맨 뒤로 놓고 예전에 많이 그랬잖아요. 최홍만 아케보노 막 이런 거 막 넣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는 좀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나. 물론 일본의 그 선택이 무조건 맞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제 생각에는 뭐 시청자들 위해서라기보다 현장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네. 현장을 위해서 현장에서 마지막 메인 이벤트 하는데 좀 많이 빠져나가 있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래요. 네. 네, 분위기가 그래서 좀 그렇죠. 선수들도 또 그 당사자들도 좀 그렇고 그리고 뭐 보통 시합도 아니고 계속 막 글로벌 토너먼트 해외 선수들이랑 이겨서 올라온 마지막 이제 시합인데 그래서 그 현장 분위기를 더 고려한 판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방송 보니까 그 이영빈 씨가 이제 얼마 전에 그 2PM 멤버분이랑 방송을 찍으러 갔는데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시합하시죠? 하니까 뭐 응원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이거 탐탁치 않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러시면서 보기는 보겠구나. 어쨌든 보기는 보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은 선수들한테 두 분한테 넘어갔으니까 그 두 분이 노잼 경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두 분은 진짜 죽자 살자 그냥 해야 됩니다, 진짜. 네. 근데 로드는 예전부터 네. 보면 무조건 화제는 돼요. 맞아요. 그게 로드의 매력이에요. 개최가 됐든 뭐가 됐든 뭐 화제성은 뿌릴 거예요 분명히 이 경기가. 그런 의미에서 뭐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유영빈 선수 같은 경우는 23년도 그 말에 시합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도 좀 충격을 받긴 했어요. 제가 알던 그 움직임이나 그 유영빈 사람이 격투 쪽에 상당히 전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예전부터 좀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약간 타고난 좀 인자강 스타일이에요.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도 같이 예전에 스파링도 해보고 같이 운동을 해봐서 아는데 그리고 어릴 때부터 사실 좀 그 힘이 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소위 말해서 이게 좀 주먹이 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그 씨름 그 예능 프로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현역 뭐 윤창민 선수라든지 강경호 선수였었나? 그냥 다 넘기던데요. 뭐 국가대표도 조준호 선수라든지 다 이기고 하는 거 보면서 체급차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 뭐 헤비급도 아닌 사람이 그 아무리 또 평소에 룰이 다른 씨름으로라도 이렇게 넘겼다는 거는 좀 대단하다고 보는데 저번에 쇼유니키랑 했을 때 시합은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아요. 나와 너무 그런지 준비가 안 돼 있었어. 그러니까 거의 본능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해가지고서 저도 놀라긴 했는데 지금은 본인도 그걸 의식했는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뭐 청량고 레슬링부 가서도 이렇게 연습을 하고 체력 훈련이라든지 피지컬 훈련도 신경 쓰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거 1라운드 안 넘어가요. 오. 네. 윤영빈 선수가 이긴다고요? 네. 저도 사실 유영빈 선수 쪽에 아직은 한 표. 근데 그래요? 저는 와. 끝낸다고 봅니다. 1라운드. 세상에. 벤츠 씨가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 맞아봤습니다. 음. 이게 스파링하고 또 다를 거예요. 안 맞아봤고 그리고 이게 조명이 떨어지는 이런 무대 위에서 싸운다는 거 그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장충에서. 장충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해본 놈이 잘한다. 한번 해본 사람이 윤영빈 씨가 좀 나을 거다 그런 면에서. 전 안 맞을 것 같은데. 안 맞는다고요? 네. 그냥 안 맞고 딱 싸잡을 수 있다. 네. 일단 벤츠 선수는 그 MMA를 본격적으로 연습하기 전부터 몸은 장난 아니게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깜짝 놀랄 만큼 네. 좋더라고요. 운동은 계속 꾸준히 해왔었기 네. 때문에. 유도 선수 출신이고. 근데 그게 변수네요. 이게 진짜 몇 년 전에만 좀 어느 정도 꾸준히 했다는 가정을 했으면 확실히 이거는 뭐 딱 한쪽으로 기울 것 같은데 그 윤영빈 선수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스파링 때문에 확실히 약해 보여요. 근데 또 진짜 각 잡고 하는 스파링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땐 또 다르더라고요. 붙기 전에 때릴 것이냐 넘어갈 것이냐. 유영빈을 근데 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텐데 그리고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어느 정도 힘과 체급이 있는 사람을 그라운드로 이렇게 제압할 만큼의 그래플링 능력이 갖춰졌을까도 아직은 모르겠네요. 로드 FC MMA 룰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팔꿈치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데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 특별 룰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 이벤트 매치면 그걸 뺄 수도 있고 한 건데 만약에 팔꿈치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또 어느 정도 하고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 여러 가지 좀 상상이 되네요. 그림을 안 그려보다가 지금 여기 와서 상상하게 되네. 또 벤츠 선수가 그 유도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유도를 그래도 좀 제대로 열심히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 아무래도 유도 출신이다 보면은 그때 경험을 살려서 이제 클린치 상태에서 테이크다운을 많이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윤영빈을 클린치 테이크다운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역 프로 선수들도 한테도 그렇게 씨름으로 다 충분히 쉽게 제압할 정도의 그 기본적인 중심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 부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1라운드 윤영빈 못 넘긴다. 넘어가면 위험해요. 근데 왜냐면 못 일어날 것 같아. 한 번 넘어가.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오기 전에 한번 제대로 꽂으면 벤츠 선수가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하긴 네. 그것도 이게 나이가 먹어도 예를 들어서 회복력이나 뭐 폭발력이나 뭐 반응이나 다 줄어들지만 그렇죠. 네. 한 방만큼은 살아 있거든요. 아저씨가 돼도 맞아요. 예. 이것만큼 쉽게 잘 안 죽어서 네. 펀치력은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서 확실히 피니시는 나올 것 같은데 1라운드일지 모르겠지만 1, 2라운드 안에서 그래도 타격으로 인한 피니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데 근데 이게 2라운드 안 가요. 예. 저도요. 윤영빈 선수가 이기든 지든 그러면 1라운드에 끝날 가능성이 그리고 그게 윤영빈 선수 본인한테도 좋을 거예요. 장기전으로 가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하튼 세대 전쟁이네. 근데 저도 한 1라운드에 끝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2라운드 안 가요? 1라운드에 그냥 이렇게 쓰러뜨려서 파운딩으로 뭔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냥, 예. 또 심판분이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안전을 고려해서 더 빨리 그럴 수 있죠. 그런 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기자들. 이정빈이 일어나서 옷이 왜 그랬어 이러면 그러면 또 좀 분위기가 좀 애매해지니까 금광산 김재훈 그 경기처럼요. 난 인정하지 못해 막 이러면 또 애매해지니까 최악인데 그거. 그러니까 최악이죠. 마지막 경기 그렇게 나오면 최악이야. 진짜. 막 일어나서 이래버리면 근데 최악이기 오히려 때문에. 그게 화제가 될 수도 있죠. 네. 화제는 돼도 근데 이게. 별로 좋은 쪽으로 화제는 안 될 것 같아서 심판분들도 가능성이 있어요. 잘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이렇게 연예인하고 더 빨리 말 필요도 없고 음. 그냥 어쨌든 한 명의 선수로 나온 거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말리시고 스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거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기준을 어떻게 두겠냐고 네. 심판들한테 그 개체나 이럴 때 물어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네요. 뭐 변수네. 진짜 허브딘이 이럴 때 필요한데 모르니까. 허브딘은 누구지 모르니까. 예. 마지막으로 채널을 진짜 삭제하는 거예요? 지면? 설마요. 안 하면은 또 이 안 한다고 후폭풍이 그러죠. 클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채널 삭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쪽이 예. 에이 그래도 그것까지는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요? 팬들의 입김이 민감해요. 또 강해져가지고 음. 또 이거 또 욕풍이 불 수가 있어요. 예. 그 누가 갖는 건 아니죠. 삭제인 거죠. 차라리 갖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거를 만약에 윤영빈 선수가 이기면은 네. 저는 이 채널을 가오형에게 가오형 라이프 바로 이렇게 딱. 괜찮은데요?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방송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얘기가 확실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럼 굳이 삭제하기 아깝게 뭐 하냐 가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서로 나오고 한 거 보니까 그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네요. 예. 아니, 누가 가져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네, 그 승자 마음이지. 지워 하면 지우는 거고. 그쵸. 나 줘 하면 나 갖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영빈 선수가 딱 우리 정문홍 회장께 가오형 라이프 채널로 이렇게 딱 주면 승자의 고난이네요. 음. 네. 야.